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터져나온 국정원 사태. 대통령이 극대노를 해가지고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경질 인사, 문책 인사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해설이 나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잘 나갔었던 그 요직을 꿰차고 있는 그 간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 4사람을 제가 일단 꼽아 보겠습니다. 일단 김규현, 넘버원이죠. 국정원장. 지금은 아니지만 아무튼 국정원장 김규현. 그 다음에 해외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1차장 권춘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김규현 쪽에는 또 누가 있느냐? 김규현의 비서실장 김준영. 이 사람은 왕실장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실세실장. 모든 인사를 주물렀던 사람. 김규현과 김준영. 쌍김. 이쪽에는 이제 권춘택 1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이 기조실장이 사실은 인사, 재정 이런 것을 총괄한다. 그래서 국정원의 넘버 2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이 조상준. 그래서 이렇게 2대2가 됐던 겁니다. 권춘택, 조상준. 여기는 김규현, 김준영. 인사 때마다 부딪힌 거예요. 인사 때마다. 이제 권춘택하고 조상준 쪽은 그러지 말고 옥석을 좀 가려라. 아무리 문재인 정권 때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계속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 이쪽은 이제 김규현, 김준영 이쪽은 좀 더 강경하게 푸시를 해서 어떻게 옥석 가릴래? 사람 머릿속 어떻게 들여다볼래? 그리고 할 때 해야지. 이거 꾸무적 하다가 떼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입장이 부딪히고,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가관이었던 것은 이런 충돌 상황, 이런 인사에 얽힌 얘기들이 자꾸만 밖으로 흘러나와서 보도가 되는 겁니다. 이 보도되는 일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약간의 갈등과 알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외부로 흘러나와서는 안 되죠. 그게 국정원이죠. 근데 이게 외부로 흘러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분노한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다시 돌아가면은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간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배제할 것인가, 계속 기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김규현 국정원장은 외교부 출신이고 권춘택 1차장은 국정원 공채 출신입니다. 권춘택은 국정원 내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김규현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인자는 잘 모르고 2인자가 속속들이 알고, 그런데 결정은 1인자가 하고 2인자는 여기 불만이고 반대고,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인사는 말이죠, 사실은 전광석화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취임과 즉시 그 취임 임명장이 잉크가 마르기 전에 빨리 그날부로 그냥 인사를 단행해야 되는 겁니다. 신임 KBS 박민 사장 인사하는 거 못 봤습니까? 아니, 첫 출근하는 날 인사가 쫙 붙잖아요. 그 전날 사전께 다 이미 마련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다 인사가 딱 정리가 돼서 뒷말 어떻게 나옵니까? 불만 있는 자들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자는 있겠으나 일단 인사를 그렇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질질 끌거나 묵히는 것은 그거는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국정원 더더군다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규현 전 원장은 국정원의 정상화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요직에 있었던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 직무 배제, 대기 발령 이런 것들을 단행을 했는데 그거 할 때는 뒷말 없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깔끔하고 전광석화처럼 그게 대통령을 보조하는 길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권춘택 1차장은 대북 해외 전문가들을 문재인 정권 때 잘 나갔다는 이유로 잘라내는 것은 국정원의 손실이다.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김규현 원장 옆에서 김규현 원장 대신에 이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김준영 비서실장, 왕 실장. 이제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물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화려하게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국정원에서 문재인 정권 때 잘 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념 성향에 문제가 있다. 김준영 실장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마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 내부에 좌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좌파 인사들이 끼어들어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부딪혔던 것이 아닌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런 문제가 이미 불씨가 서서히 불이 타기 시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 또 인수위원들이 와 있었는데 파견 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문재인 정권 때 요직을 맡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들이 있어서 원대 복귀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런 불씨가 내재되어 있던 겁니다. 김규현 원장이 작년 6월에 뭐 1급 보직국장 27명 대기 발령 낸 다음에 9월 달에 전부 다 면직 처분하는 인사를 했는데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뭐 원장에게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이런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반발 자체를 그런 이 불안의 불씨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입단속시켜야 되고 철저하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나가야 될 사람 화끈하게 내보내야 되고 그런 일에 매우 서툴렀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조상준 기조실장 사표 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계속해서 앙앙불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6월 달에 그 인사가 났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사인했다가 나중에 닷새 만에 이걸 번복해서 뭐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경고를 냈었거든요. 김규현 국정원장한테 자, 내가 다시 한번 당신 신뢰할 테니까 그 직을 유지하되 잘하시오. 뒷말 없게 깔끔하게.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계속해서 뒷말이 나오고 앙앙불락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김규현이고 권춘택이고 다 물러나. 2차장도 물러나. 그래서 국정원의 빅3 원장, 1차장, 2차장 다 목을 친 겁니다. 아무튼 후임 국정원장 누가 오든 이걸 반면 교사 삼아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요. 안보적으로 말이죠. 그 가장 최전선에 있어야 될 국정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